저번 시간에 이제 그 증명? 귀류법까지 했죠, 그쵸? 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귀류법까지 했었고, 오늘은 절대부등식, 대수비교까지 했었네요. 다음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었죠,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라고 하죠?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입니다. 오케이? 항부등식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름 지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름 좀 라임 좀 맞춰주면 좋은데, 그렇죠? 항등식. 근데 이거는 절대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종류가 당연히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대표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렇게 당연한 부등식들이 절대부등식입니다. a제곱은 양수다. 실수면 다 실수만 합니다. 부등식은 특히 허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수는 대소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에 표현된 것들은 대부분 실수다. 그래서 거의 다 실수죠. a제곱은 a가 실수면 양수입니다. 그 다음 또 어디 갔니? 이런 거 어디 갔니? 절대부등식 이건 등식이잖아. 요런 거 절대부등식입니다.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당연히 크거든요. 왜냐고? 여기 a 빼기 b의 제곱이기 때문이죠.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예요. 얘도 항상 양수.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거. 요거 이렇게 바꿔주는 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봤자 몇 달 전인데.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변형되는 거 알고 있나요? 요거 이렇게 알고 있어? 모르면 적으셔야죠. 적으세요. 기억이 안 나면 적으셔야죠. 행동기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기억. 김유실의 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거 삼각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삼각부등식.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은 A 더하기 B에다 절대값 씌운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같을 때도 있어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언제 같으냐? 요때입니다. 요때 A랑 B랑 부호가 같을 때 같습니다. 둘 다 음수이면 똑같습니다. 둘 다 양수일 때도 똑같아요. 근데 둘이 부호가 다르면 각각의 절대값을 씌운 거의 합이 더 크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부등식을 하는 이유는 명제를 할 때 P이면 Q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참거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P이면 Q 거기에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조건에 가끔 부등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부등식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를 구해야 우리가 진리집합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거기에 절대부등식을 넣어놔. 그럼 절대부등식의 해는 뭐야? 모든 실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실수인 해를 가지고 해를 구하려고 막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대부등식을 보면 이거 절대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건데 해는 모든 실수인데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가끔가다 이제 여기 부등호 방향을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0보다 작다 하면 뭘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순간에만 성립하겠죠.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0인 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0인 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0이 되는 경우는 언제겠어? 0, 0,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게 0일 때는 다 0이어야 된다. 다음 여기 증명이 나와 있죠. 절대부등식 이런 게 왜 성립하느냐를 증명하는 과정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대소비교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대소 비교를 해봤더니 크더라, 항상 크더라. 그러면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대소 비교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항상 참이면 절대 부등식인 거예요. 증명하여라. 절대 부등식이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여라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인데 여기에다 빈칸 채우기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뭘 한 거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빈칸 채우려면 얘가 뭘 하려고 하는지 스토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가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뭘 한 거야? 제곱해서 빼기를 시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대소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빼보는 거다. 빼서 양수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면 뒤에 게 큰 거고. 근데 그냥 빼기에서 연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곱해서 뺀다 그랬죠. 제곱해서 뺀다. 그럼 지금 절대값 그냥 빼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거든요. 이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지는 효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거일 때 보통 제곱을 해서 하는 연산을 자주 합니다. 제곱을 해서 빼기를 해서 나온 결과 여기다 쓰면 되죠. 그쵸? 오케이? 근데 0보다 크기 때문에 앞에 게 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제곱해서 뺄 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 둘 다 양수여야 된다 그랬죠. 둘 다 양수여야 제곱해서 이쪽이 커? 제곱하기 전에도 이쪽이 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부호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면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루트 증명한 것이다. 절대 무등식이에요. 증명하는 방법 제곱해서 뺍니다. 오케이? 제곱해서 빼면 양수 나와요. 요거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은 사실 보고 알아차려야 돼. 오케이? 너 절대부등식이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절대부등식이 아닐까? 대소비를 비교해볼까? 모양을 변형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이거 절대부등식이고 여기 마이너스 있는 것도 절대부등식입니다. 등호 조건도 알아야 되는데 등호 조건은요. 둘 다 0일 때가 0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양수라는 걸 보였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해서 완전제곱식 만들었습니다.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항이 4분의 b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4분의 b제곱. b제곱에서 4분의 b제곱만 갖다 쓰면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여? 4분의 b제곱? 그럼 4분의 b제곱 빼고 남은 게 4분의 3b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 된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양수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인데 0이 되는 순간이 있다. 언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면 되는데 여기가 0이려면 b가 0 돼야 되죠. 근데 b가 0이면 a도 0 돼야지 여기가 0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0일 때만 0입니다. 둘 다 0일 때만 0이고요. 그때가 아니면 0보다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호 조건이라 그래. 등호 조건. 등호 조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같아질 때를 말하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기를 건드려요. 오케이? 얘가 얘보다 커를 물어보는 게 1단계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언제 똑같아져?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언제 똑같아지느냐. 등호 조건을 물어보면 약간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부등식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요걸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합니다. 뭐 많아요 사실. 절대부등식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문제에 어떤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게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 알아내야 되는 그런 건 거의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가 나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술평균도 산술기하도 절대부등식입니다. 원래 저기랑 여기랑 세트니까. 산술기하라고 해요, 보통 선생님들이. 산술기하. 산술기하가 뭐냐? 저겁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라는 제목을 어떻게 줄일래? 좋은 줄임말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50년 동안 이 줄임말을 만드는데 실패해가지고 요즘도 그냥 산술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산기관? 요즘 너네들로는 그렇게 하나? 산술기하라고 합니다. 산술기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관계가 어떻길래? 근데 그 점부터 좀 이상하죠? 산술평균이 뭐고 기하평균이 뭐야? 평균의 일종입니다. 평균의 일종이라고? 평균이 여러 개인가요? 평균이 여러 개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죠? 더해서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렇지? 그게 산술평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 우리가 할 줄 아는 평균, 유일한 평균, 산술평균이에요. 근데 그 평균 말고도 평균이 좀 많아. 여러 개 있습니다.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평균은 산술평균은 두 개가 있으면 더해서 2로 나누면 두 개의 산술평균이에요. 세 개가 있으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산술평균입니다. 네 개가 있으면 더해서 4로 나누면 산술평균이에요. 오케이? 기하평균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해서 제곱근을 씌우면 기하평균입니다. 제곱근. 오케이? 제곱근 루트죠. 그렇죠? 세 개가 있으면 곱해서 세제곱근을 씌우면 기하평균입니다. 네 개가 있으면 네 개를 다 곱한 다음에 네제곱근을 씌우면 기하평균이에요. 세제곱근, 네제곱근 배웠어요? 왜 대답을 못해?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요거 대수 가서 배워요. 대수. 지수로 구할 때 배웁니다. 안 배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요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산술평균, 두 개짜리 산술평균, 두 개짜리 기하평균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관계! 무조건 산술평균이 이긴다입니다. 네. 5시에 오라고 하세요. 저기 애들 있는 데서 좀 공부하고 계세요. 애들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연락 안 왔었어? 산술평균이 이겨요.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내면 산술평균이 더 큽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기하평균을 안 내고 산술평균 내는 거야. 평균이 더 올라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하평균 내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평균 점수가. 오케이? 등호가 있네요.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너네들이 시험을 봤는데 나는 산술평균 내도 상관없고 기하평균 내도 상관없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 전부 다 100점인 애들이에요. 점수가 다 똑같으면 산술평균 낸 거랑 기하평균 낸 거랑 같습니다. 100 해볼까요? 평균이 몇이야? 100이죠? 100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100이죠? 물론 100점이 아니라도 같아질 수 있어요. 언제? 50, 50. 50, 50이면 평균 50이고 산술평균 50이고 기하평균도 50입니다.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중요돼 있죠? 중요. 왜 중요할까?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심플해요. 이 부분을 문제로 내면 학생들이 잘 못 푼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그쪽에 대해서 좀 어려워합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언제 똑같다고? 둘이 똑같을 때. 이건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오케이? 세 개일 때도 똑같아요. 하지만 세 개인 건 지금 안 한다. 두 개짜리만 한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바꿔서 쓰게 돼요. 양변에다 2를 곱해가지고 요렇게 바꿔서 사용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산술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기하평균 때문에 음수인 건 평균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기하평균이 뭐가 나와? 허수가 나오잖아요. 그치? 실수를 평균 냈는데 허수가 나오면 좀 그시기하죠. 그쵸? 실수를 평균 냈는데 허수가 나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음수는 기하평균 내지 말자 라고 해버렸습니다. 오케이? 게다가 0이 들어가면 기하평균이 0 나오겠죠. 그쵸? 오케이? 0과 100의 평균은 산술평균은 0과 100의 평균은 50인데 기하평균이 0이에요. 그쵸? 그래서 0인 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 AB에 대해서만 산술기하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양수 AB가 그래서 이 산술기하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술기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학생들이 항상 물어봐요. 야, 이건 산술기하로 해야지. 선생님, 산술기하 쓰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몇 가지 트리거가 있으면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 이거 딱 보면 산술기하인데?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양수 조건입니다. 양수 조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걸 갖다가 산술기하의 발동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산술기하 발동 조건은요.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문제들은요. 산술기하를 언제 쓰냐? 첫 번째가 양수 조건이 있는데 합과 곱 모양, 합과 곱 모양, 이 보이면 산술기하인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양수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역수 모양입니다. 역수 모양이 보이면 양수 조건이 역수 모양이 보면 너 산술기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보통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제 리액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를 딱 보고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그 리액션이 나와요. 이게 양수 조건 합과곱 모양을 보고 너 산술기하인데?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많이 풀죠? 숙제를 잘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코시슈 발전 이따가 하고요. 153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왜 양수야? 왜 하필 양수야? 실수면 안 돼? 실수면 안 돼? 실수 조건이 좀 더, 보편적이지 않나? 왜 하필 양수야? A분의 B, B분의 A? 역수인데? 산술기하인가? 이런 리액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뭘 쓰는 거냐면 합과 곱 모양과 역수 모양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요게 산술기하 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술 평균에서 분모에는 2를 넘긴 거라 그랬어요. 왼쪽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숫자란 뜻이야. 상수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숫자면 a, b의 최대값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곱이 일정하면 반대로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 여기가 최소값이거든요. 이해되니? 이때 어떤 두 수가 역수 모양이라면, 역수 모양이 뭐냐고? 역수가 뭐야? 곱해서 1 되면 역수라고 합니다. 곱해서 1 되는 두 수를 서로 역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역수 모양이라고 하는 건 1은 아니더라도 숫자가 나오는 두 식, 수 이런 걸 선생님이 역수 모양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역수인가요? 역수는 아니죠. 근데 곱하면 뭐 돼? 숫자 나온단 말이지. 곱하면 A 지워지고 B 지워지고 숫자 되잖아요. 그렇지? 저런 걸 선생님이 역수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수 모양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곱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산술기하 발동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8A는요. 얘네들이 역수 모양과 양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하고 얘네 둘을 곱하는 겁니다. 곱하기라니까. 곱하기 B분의 8A.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없어져야 돼. 여기가 안 없어지면 의미 없어요. 여기가 숫자가 안 나오면 산술기하 쓴다고 한들 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몇인가요, 이거? 16? 루트 시험 4? 그럼 8인가요? 아, 이거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의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요게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유행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술기하죠? 양수 조건 있잖아. A가 있고 A분의 1이 있잖아. 그럼 빼박입니다. 오케이? 산술기하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산술기하를 쓰느냐? 요 경우는 이거 지워도 되지? 요 경우는 전개를 합니다. 요 경우는 전개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 거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산술기하 쓰는 거고 얘는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전개를 하면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역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최소값이 있어. 오케이? 얘가 최소값이 뭐 4라고 해. 그러면 요거의 최소값은 뭐겠니? 여기가 최소가 4니까 여기 최소는 9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산술기하를 써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또 양수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양수 조건이 있고 곱이 일정합니다. 여기 XY가 곱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합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합이에요. 여기가 곱이고요. 그렇죠?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물어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합의 최소를 어떻게 구해? 산술기하를 쓴다. 산술기하를 쓰면요. 여기가 합인 거예요. 여기가 합. 합은 2 루트. 얘네 둘의 곱이죠. 2x 곱하기 5y를 하면 10xy인데 이 xy가 주어져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면 요 합의 최소값이 나온다. 이해 되니? 할 수 있겠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너네들은 못하겠구나 라고 선생님이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할 수 있어야지. 근데 대답 왜 안 하는 거야? 혹시 알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혹시 선생님 잘하겠군. 오늘 숙제는 조금만 줄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는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는 실수라고 해놨네. 오케이? 산술기하가 아닙니다. 오케이? 산술기하는 언제만? 양수 조건일 때만. 그럼 이건 뭐냐고? 이거는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요. 요거는 이따 문제 풀어보고 해보든가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든가. 여기 밑에 유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앞에서부터 위에 쭉 풀어보세요.